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이 매크로 지표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약간은 예상을 했었지만 고용 지표도 마찬가지로 FOMC 금리 발표 이후로 굉장히 좀 잘 나와주고 있고요. 또 이 경제 성장률마저 0.5% 포인트가 이렇게 추가로 상향이 됐다. 이거는 약간의 그런 신뢰성 의심까지 갈 정도로 엄청난 그런 성장세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뉴욕 증시 오히려 비관하는 그런 분위기죠. 네, 오늘 미국 경제 지표가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견조하게 나타났죠. 먼저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적게 나오면서 고용 시장이 여전히 탄탄하다는 시도가 나왔고, 2분기 경제 성장률 확정치도 3.3%에서 3.8%로 상향 조정되면서 소비와 투자가 모두 활발한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이 내년까지 5차례에서 많게는 7차례까지 금리 인하할 것이라는 기존 기대를 일부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패드워치에 따르면 10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하루 만에 91%에서 85%대로 낮아졌습니다. 12월 추가 25bp 인하 가능성도 61%대로 낮아졌고요. 시장의 반응도 즉각 나타났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는 전 구간에서 상승했는데 특히 10년물은 장중 4.2%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증시는 다우지수, S&P 500, 나스다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면서 석 달 만에 처음으로 3일 연속 동반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경제가 예상보다 강한 만큼 연준이 고용 둔화를 우려해 서둘러 금리를 내릴 필요는 조금 줄어들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 계층별로 격차가 커지고 있고 물가 압력도 여전히 남아 있어서 향후 통화 정책 경로가 얼마나 완만하게 이어질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네, 이게 인플레이션이 아직 굉장히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지만 밤사이에 나온 지표들 이 세부 항목을 보자면 여전히 좀 이 관세를 기업 측에서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스스로 흡수하는 그런 흐름들이 확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얼마나 갈지 이 정도 저는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요. 또 이런 가운데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계속해서 좀 갈등 양상이 격화가 되고 있죠. 사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마이런을 넣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혼자 거의 뭐 독불 장군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위원들은 이 신중론이 더 짙어진 그런 분위기네요. 네, 맞습니다. 연준 내부에서도 금리 인하 속도와 폭을 두고 상당한 시각차가 점점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연준의 이단아로 꼽히는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는 경제가 곧바로 침체에 빠질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선제적으로 금리를 더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죠. 실제로 그는 지난주 연준이 단행한 0.25%포인트 인하에 반대하면서 빅컷을 지지했던 인사입니다. 올해 말까지는 추가로 1.25%포인트 인하를 주장하고 있죠. 여기에 트럼프가 임명한 미셸 보먼 연준 이사는 물가가 목표치에 충분히 가까워졌고 고용시장도 약화되고 있다면서 오히려 더 많은 금리 인하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파월 의장의 복선을 불리는 시카고 연의 오스턴 굴스비 총재는 관세로 인한 물가 압력을 우려하면서 단기간에 금리를 크게 낮추자는 이른바 선제적 인하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또 캔자스시티 연은의 제프 스미트 총재 역시 당분간 추가 인하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연준 내부에서도 미리 큰 폭의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는 쪽과 물가 압력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쪽, 또 고용 둔화를 이유로 추가 완화를 주자는 쪽이 뚜렷하게 갈려지면서 향후 통화 정책 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역시 시장을 흔드는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 고용 둔화도 그 자체보다는 고용 둔화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9월에서도 25bp를 단행을 한 건데 뭐 밤사이에 나온 GDP 성장률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해보자면 더 이상 이 추가 금리 인하를 대폭적으로 실시해야 할 명분이 남아 있는지 물음표가 띄워지게 됩니다. 어쩌면 연내에 추가로 1회 인하에만 그치고 말 수도 있겠네요. 거기 이런 가운데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증권거래소를 방문해서 이 상당히 좀 월가 거물들에게 한국 투자를 독려하는 그런 발언들을 이어나갔었는데 밤사이에 들려온 소식은 오히려 우리 쪽에는 좀 차갑게 느껴지는 그런 이슈들이었습니다. 일본과 비슷한 조건을 계속해서 좀 강요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던데 뉴욕에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방금 속보로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 달러는 선불이라고 언급을 했죠. 미국은 어떻게든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받아야 한국의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자 미국 뉴욕을 방문해 전날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직접 회동을 가지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재무장관 직접 만나는 것은 꽤 이례적인데요.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동맹이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에서도 긴밀히 이어져야 한다면서 특히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가 상업적 합리성과 양국 이익에 맞게 진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일본 간 합의를 언급하면서 한국은 경제 규모와 외환시장 인프라에서 일본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미 간 통화 스와프 체결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통화 스와프 조건을 필요 조건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는 외환 위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지만 이것만으로 3,500억 달러 투자가 자동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 투자 실행을 위해서는 상업적 합리성과 법적, 제도적 여건, 그리고 국회의 동의 등이 뒤따라야 하는 충분 조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죠. 김 실장은 또 미국이 투자 방식을 캐시플로우로 규정하면서 사실상 현금 투자, 즉 에코티 성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대출, 보증 등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협상 과정에서 수익 배분안을 9대1로 제시하는 등 국익을 반영한 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발언으로 알 수 있듯이 양국간 협상이 진척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통화 스와프 공감대는 일부 형성됐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투자 조건과 구조를 둘러싼 이견이 여전히 남아있어 가격 성과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시각 원달러 환율이 다시 한번 1,410원 정말 턱 밑까지 차올랐는데 강달러의 영향도 있었지만 이런 지정학적인 그런 정책적인 대외적인 이슈도 있었다는 점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로서는 현재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환율 구간에 있다는 점 오늘 개장 전에 체크해보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